자, 오늘부터 우리는 정투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투상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설계는 기본적으로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설계를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투상을 원칙으로 해서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제가 설계일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쳐서 간 회사. 근데 거기 사장님이 이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원래 일하던 건 이제 사모님들이고 본인이 이제 즐거워하는 일,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였어요. 사장님이 관련 부품을 유통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부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설계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좀 만들어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손으로 이제 입체 모양을 대략 그렸으니까 모양은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가공한 걸 거꾸로 설계실로 올라가요. 그럼 설계실에 있던 애들이 자로 재요. 그래서 설계를 합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원래는 설계를 해서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는 거죠. 왜냐면 사장님이 설계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들어서 조립해보고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설계실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제 해결을 해드리긴 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하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사장님이 설계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엉뚱한 일이 발생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설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투상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눈은 두 개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소실점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강의장만 봐도 그래요. 저 끝에 있는 벽과 여기 있는 벽을 여러분들이 저 끝에서 여기 보면 여기가 어때요? 더 작게 보이죠? 그죠? 그거는 뭐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기찻길이요. 기찻길은 여기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똑같은 폭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우리 눈은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 점점 만나서 사라지게 돼요. 수평선이나 지평선처럼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면 점점 한 곳에 딱 점이 모이게 됩니다. 그걸 소실점 혹은 소점이라고 합니다. 즉 가번의 그림은 가와 나가 있죠. 가번의 그림은 똑같은 크기이지만 원근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물체의 크기가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점이 있어서 이 정점을 소점이라고 합니다. 소점이 생기는 것,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투시라고 합니다. 원근감에 의해서 사물을 그리는 것, 이걸 투시라고 해요. 투시입니다. 투시는 반드시 소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나번 같은 경우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크기가 다 똑같은 겁니다. 얘가 투상입니다. 똑같이 설계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벽이나 이 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설계를 할 때는 똑같이 그려야 돼요. 멀리 있다고 해서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크게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똑같은 크기가 같으면 다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이게 투상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가나 다번, 가번, 나번, 다번은 투상입니다. 그런데 라번은 투시입니다. 투시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소실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얘는 소실점이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이소점 투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3개 있으면 3소점 투시도. 이해되셨나요? 4개 있으면 없어요. 4소점 투시도는 없습니다. 최대 3소점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사항은 늘 사진을 찍으세요. 1소점 투시도 사진을 찍으세요. 1소점 투시 사진을 많이 찍어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실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에 배웠던 학생이 이제 실무에서 요즘 이런 거 해요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온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소실점이 1개 있는 거. 네, 이런 소실점이 1개 있는 사진을 자꾸 찍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2소점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1소점 사진만 잘 찍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요. 이거 1소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선이 전부 다 이렇게 선이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1소점 사진입니다. 이 친구한테도 1소점 사진 많이 찍으라고 했어요. 얘는 1소점이 아니라 2소점입니다. 소실점이 서로 이렇게 지나가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면을 지나가서 양 끝에 생긴 겁니다. 이렇게 2소점, 1소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2소점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1소점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전에는 1소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잘 찍었나 못 찍었나 확인받으라고. 근데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저도 자꾸 포기하게 돼요. 근데 길거리 다니면서 혹은 이제 자주 다니면서 요즘 그 폰카 잘 돼 있잖아요. 휴대폰 카메라 자꾸 찍어버려 타세요. 1소점으로 자꾸 찍어버려 타세요.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자인 감각이 올라가요. 2번째는 공간 개념이 좋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 감각이 올라가는데 보시면 이제 내가 다니다가 보면 좋은 사진들, 그러니까 좋은 풍경 혹은 건물이 마음에 드는 것, 혹은 공간이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게 돼요. 1소점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그러니까 이 1소점 사진들을 자꾸 찍어버려 타세요. 이게 처음입니다. 초급이에요. 어쨌든 넘어가고. 네. 어쨌든 라버는 투시입니다. 가버는 보세요. 멀리 있지만 크기가 어때요? 똑같죠. 단지 양쪽으로 30도를 들은 것 뿐입니다. 얘는 15도를 들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와 나는 등각 투상도라고 합니다. 등각. 좌우가 등각, 같은 각도. 등각 투상입니다. 그런데 다버는 뭐냐면 사투상도, 사축투상도 또는 사투상도라고 부릅니다. 축이 하나만 있는 겁니다. 사투상도 또는 사축투상도라고 얘는 부르시면 돼요. 점투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물이 있어요. 이렇게 사물이 있습니다. 이 사물을 쭉 연장시킵니다. 선들을 다 연장시키면 돼요. 다 쭉 연장시켜서 바로 이렇게 투상면에 그리게 되는 겁니다.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상은 원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선, 바로 이 선이죠. 여기 있는 이 선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투상은 원근이 없습니다.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그래서 크기만 같으면 이와 같이 똑같은 크기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투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선은 앞에 있고 이 선은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파악해요? 다른 방향에서 파악합니다. 다른 방향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는 이 선은 어떤 선이에요? 사선이죠. 똑바로 바라보니 사선이라도 직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어때요? 이 직선과 이 사선이 어때요? 똑같은 위치에 있죠? 겹쳐 있는 겁니다. 이 선으로 겹쳐 있는 거예요. 겹쳐 있다고 해서 두 개를 그리시면 안 돼요. 선 한 개만 쓰셔야 됩니다. 자. 가번은 평화면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나번은 측화면 왼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삼각형면이 여기 삼각형면이겠죠? 네. 여기는 이 바닥면이 비스듬한 면이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일자로 보이겠죠. 자, 얘가 정투상입니다. 자, 정투상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자, 이런 겁니다. 어때요? 높이가 다르죠? 네,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위치가 같아야 돼요. 위치가. 지금 보시면 자, 여기도 어때요? 위치가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위치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여기와 여기 거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위치는 똑같아야 됩니다. 또한 크기가 어때요? 다르죠? 크기도 같아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투상의 원리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주사위를 만들어 봤을 겁니다. 주사위 펼치듯이 해당 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중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원으로 그려지죠? 우리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그릴 겁니다. 45도 사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45도 사선으로 그리면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1대1로 매칭을 합니다. 주사위를 만들 때 이제 그때처럼 똑같이 쓸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 바라보는 거, 어떤 사물이 있으면 앞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있겠죠? 그걸 정면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여러분 입장이 이쪽이죠?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 밑에서 바라보면 저면, 뒤에서 바라보면 배면. 이해되셨나요? 총 6가지 면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적어 드릴까요? 평면, 정면, 우측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면, 배면, 이렇게요. 총 6개의 방향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평면, 앞에서 바라본 정면, 좌우측에서 바라본 측면, 그 다음 아래에서 바라본 저면, 뒤에서 바라본 배면, 이렇게 총 6가지 중 3개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물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거 다 그려요. 저면 빼고 다 그립니다. 저면 빼고 다 그려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주출입구를 정면으로 놓고 그다음 우측면, 그다음 배면,
좌측면 이렇게 네 개 다 그릴 수밖에 없죠. 위에서 바라보는 건 평면이지만 지붕층이 되는 거죠. 지붕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총 5가지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저면이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실내 건축 같은 경우, 자 생각해 보시죠. 여기 공간을 그릴 거예요. 여기 공간을 그릴 겁니다. 그럼 뭐뭐뭐뭐 나올까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정면이 있겠죠. 측면이 있죠. 그 다음 배면이 있죠. 그런데 실내 건축에서는 정면, 평면, 아니 측면, 배면이 없어요. 그냥 인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면, 두 번째 인면, 세 번째 인면, 네 번째 인면. 동서남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바닥은 평면이라고 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바닥, 평면.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쳤다 보면 뭐가 나와요? 천정이죠. 네, 천정도. 영어로 실링. 천정도를 그리면 돼요. 총 6개. 어떻게 보면 이 천정도가 저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저면은 아니고 천정이겠죠. 총 6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자 그림을 잘 보세요. 한 3-4번 돌려볼 테니까 그림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쭉 펼쳐서 그리는 것. 결국은 이게 정투상이에요. 이게 정투상이고, 이렇게 그리는 걸 시험 보는 게 CAT 2급입니다. 이거 그리는 게 CAT 2급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사물을 바라보고 이렇게 정투상을 뽑아내고, 정투상을 보고 거꾸로 사물을 머릿속에 연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최소 이 연습이 6개월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 근데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똑똑하다는 전제하에 금방금방 넘어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죠. 정면, 평면, 측면. 기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써요. 기계 도면 같은 경우는 좌측면도 쓰고 저면도 씁니다. 다 표현이 안 되니까. 근데 건축이나 실내 건축은 다 하지는 않아요. 자, 처음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1각법, 2각법, 3각법, 4각법이 있습니다. 정투상을 그리는데 총 4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어요. 1각법 정투상이 있고, 2각법 정투상이 있고, 3각법 정투상이 있고, 4각법 정투상이 있습니다. 이 KS는 3각법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삼각투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삼각 정투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칠판에다가 놓고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10십자로 나누면 됩니다. 지금 화면이 10십자로 나눠져 있죠? 주황색이, 이 주황색이 여기가 평면 위에 위치입니다. 평면의 생성 위치예요. 그리고 연두색 있죠? 얘가 우측면, 우측면의 생성 위치입니다. 사물을 여기다가 놓으면 1각법이 되는 거고, 여기다 놓으면 2각법이 되는 거고, 여기다 놓으면 3각법이 되는 거고, 여기다 놓으면 4각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혹은 중학교 다닐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배웠을 겁니다. 즉 좌표로 따지면 여기가 3사분면이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기가 3사분면입니다. 그래서 삼각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여기가 정면입니다. 여기가 정면이에요. 여기가 정면이에요. 여기가 정면입니다. 프론트.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이 어디 나와요? 여기 나와요.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면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설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일각법 투상 같은 경우는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이 여기 있고 우측면이 여기 있는 거죠. 좌측면이 일로 들어가는 거고 저면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이 뒤집어진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이각법입니다. 이각법은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이 어디 내려와요? 여기 있어요. 평면의 위치가 여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측면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좌측면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저면이 여기 있는 거죠.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삼각법입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이 위에 있고 우측면이 오른쪽에 있고 좌측면이 왼쪽에 있고 저면이 밑에 있고. 어때요? 이해하기가 가장 편하죠? 정면을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펼쳐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펼치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접으면 연상하기가 가장 쉬운 거죠. 사각법입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면이 어디 있어요? 왼쪽으로 가는 거죠. 좌측면이 평면이 저면이 그 다음 배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각법은 뭐가 바뀐 거예요? 좌우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연상하기 쉬운 게 뭐예요? 삼각법이 연상하기가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삼각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일각법을 쓸 수도 있고 이각법을 쓸 수도 있고 삼각법을 쓸 수도 있고 사각법을 쓸 수도 있지만 연상작용이 가장 쉬운 건 삼각법입니다. 그래서 삼각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얘기예요. 자, 정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거 정투상 연습을 할 때 정면, 평면, 우측면을 그릴 겁니다. 정투상 안 하고 바로 도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정투상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커요. 근데 결론은 한 1년쯤 지나면 똑같아요. 정투상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실력은 나중에 한 1년쯤 지나가면 똑같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나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정투상을 한 저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저는 공고 나왔어요. 대학교 동일계열로 진학했습니다. 당연히 대학교 갔을 때 공고 나온 저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고등학교 때 설계를 다 끝내놓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인문계에 진학했다가 올라온 친구들은 설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저는 설계 시간이 그러니까 되게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교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따로 불러요. 공고 나온 애들 불러가지고 니네들은 그 인문계 나온 애들 좀 도와줘라. 기본 A 다 줄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편하고 조교님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그 설계 학점은 다 A 맞았어요. 대신에 그만큼 또
미리 더 공부를 한 거겠죠, 저도. 그러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친구들 다 잘하더라고요. 정투상 늦게 했지만 잘해요. 1년쯤 지나면 정투상 개념이 다 들어오니까. 네. 실무에서도 똑같아요. 이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1년쯤 고생은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똑같아져요. 왜냐면 그분들도 정투상에 대한 눈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 이걸 집어넣고 그리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CAT 2급 자격증 취득하셔야죠. CAT 2급이 바로 정투상입니다. 자, 보시죠. 자, 일로 오시면 돼요. 여기요. 26번 과제물이요. 다 들어오셨나요? 보시면 맨 위에가 정투상 제기초예제입니다. 그리고 정답이에요. 그리고 정답입니다. 얘는 정답을 뺐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쭉 하나씩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요 과제물. 제가 이 과제물을 제일 마지막으로 놨는데, 이 정도가 CAT 2급, 네, CAT 2급 시험 문제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이거랑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얘는 안 그려요. 얘 안 그려요. 이건 안 그립니다. 이 정도를 그릴 수 있으면 CAT 2급 시험 볼 토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어봐야죠. 실질적으로 요즘 나온 기출 문제들을 한 20개 정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정된 시간 내에, 그리고 지정된 시험 이제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 요구사항을 1시간 반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시험을 봐도 돼요. 자,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보통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이 한 50%, 두 번째 합격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나머지 50%에 또 50%, 세 번에 합격하는 사람이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연습 많이 해서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시험 보는데 55,000원이거든요. 한 번 볼 때. 두 번 보면 11만 원이에요.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시험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붙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그리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CAT 2급은 매달 시험 봅니다. 매달 있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이번 달에 못 보면 다음 달에 보면 돼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얘에 대해서 정투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얘는 사이즈가 여기가 30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20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10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30, 20, 10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 폭이 5mm가 되는 거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5가 되는 거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5가 되는 겁니다. 즉 얘는 15mm짜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 탭에 이미지 열기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보세요. 자, 정투상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정투상을 그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보기에 쉬운 것을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정면을 그립니다. 자,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 다음에 45도 사선 하나. 이 45도 사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45도 사선을 삭제합니다. 트림. 자, 정면은 어디 들어갈 거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가 정면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렇게요. 즉, 이 수평선은 정면의 제일 윗선이고 이 수직선은 정면의 제일 오른쪽 선입니다. 우리가 사람 얼굴을 그릴 때 눈부터 막 디테일하게 그리고 코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윤곽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따져서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전체 윤곽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30, 아래쪽으로 20, 옵셋 30, 옵셋 20. 그러면 네모난 사각형이 하나 나오죠? 여기가 정면이 되는 겁니다. 자, 트림으로 아래쪽과 왼쪽을 지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라인으로 그리면 돼요. 적당히 띄워서, 적당히. 여기에 이제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치수가 들어가야 할 만큼의 간격을 적당히 띄워서 수평선을 이와 같이 그립니다. 이때 45도 사선과 만나면 이때 클릭하고 밑으로 수직으로 그립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적당히 선을 띄우고 수평선을 그립니다. 이때 45도 사선과 만나면 수직으로 내려긋습니다. 옵셋 10mm.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45도 사선은 어디까지 필요하냐면 여기면 돼요. 여기를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필렛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또는 필렛으로 이렇게 45도 사선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트림이에요. 트림. 그 다음에 천천히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입니다. 다 그렸으면 이 45도 사선도 지우면 돼요. 얘가 첫 번째입니다. 자, 마찬가지 X라인. 자, 대략 한 이쯤 되겠네요. 0도, 90도, 45도.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고 옵셋 30, 옵셋 20. 자, 트림으로 지우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라인 적당한 위치에서 옵셋 10mm 필렛으로, 그 다음 마지막 트림. 자, 트림 하는데 우리 펜스 기능 기억나시죠? 울타리 그려서 다시 펜스 울타리를 그려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끄집어내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 옵셋 10mm. 네, 트림으로 잘라내면, 자, 정면은 완성됐습니다. 평면은 여기서 이렇게 뒤로 10mm 옵셋 하시면 돼요. 옵셋 10mm.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라인, 이 선이 위로 가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잖아요. 오른쪽에서 바라보니
여기 있는 면이 보이죠? 여기 있는 면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 선은 안 보이는 선입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만 보이는 게 옳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선이 여기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그리는 게 아니고 얘도 그려야 합니다. 뭘로 넣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은선입니다. 자, 은선 로드 히든 이렇게 히든 주시고 얘가 히든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 실선과 히든선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서리가 그대로 갔죠. 어디 중간에 거칠 게 있나요? 없죠. 근데 여기는 모서리가 자기 자신한테 한번 막혔죠. 그리고 넘어갔죠. 맞습니까? 네, 얘가 그래서 은선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선이 그래서 한번 막혔기 때문에 은선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사실은 이거 대충대충 그려도 되는데 이게 일이 늘 그렇다 보니까 이걸 꼭 맞춰야 되는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자, X라인, 그 다음에 0도 하나, 90도 하나, 45도 사선 하나, 트림으로 아래쪽을 끊어주고 옵셋 30mm, 옵셋 20mm, 트림, 그 다음 라인 적당히 옵셋 10mm, 필렛으로 그 다음 나머진 트림으로 선을 끊어내면 되겠죠. 지금 펜스 기능을 쓴 거죠. 옵셋 10mm, 트림으로 잘라내면, 자, 정면은 이렇게 볼 거예요. 정면이고요. 측면입니다. 평면이죠. 자, 측면은 어떨까요? 여기서 오는데 한번 걸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히든선, 숨은선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X라인 45도 사선, 트림, 옵셋 30, 옵셋 20,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 적당한 위치에 선을 그리고 옵셋 10mm, 필렛, 트림, 자, 옵셋 10mm, 트림, 그러니까 얘는 이와 같이 선이 그려지겠죠. 자, 어때요? 여기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죠? 그러니까 실선인 거죠. 다 그리고 나면 이 45도 사선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